매일기보 42. 1번. 1년 뒤 1,100만 원은 요구 수익률 10%를 적용하면 현재 1,0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인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무조건 1,100만 원 나왔습니다. 요구 수익률이 10%랍니다. 얘는 110%된 금액, 1.1 곱한 금액 몇 번? 1년 뒤니까 한 번. 그럼 1.1에 1승으로 나눠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1승은 하나마나. 그래서 110%된 금액이니까 1.1로 나눠주면 바로 1,000만 원이 나오더라. 그 다음 2번은 2년 뒤 2,4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10%. 얘는 110% 두 번 된 금액입니까? 2년 뒤니까. 그럼 110%에 두 번으로 나눠주면 된다. 1.1에 2승으로. 1.1에 2승은 1.21. 그래서 1, 2, 1이 나눠지면 2,000이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5. 그 다음 3년 뒤 3,993만 원 이렇게 나오면 얘는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이 금액 자체가 110% 세 번 된 금액이다. 110%의 세 번으로 1.1에 3승으로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1.1에 3승은 1.331. 그럼 1, 3, 3, 1로 나누면 3,000만 원이 나오더라. D를 띄어내는 수치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1.1의 제곱은 얼마다? 1.21. 1.1의 3승은 1.331이 된다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면 3억 9,930만 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면 분명히 3년 뒤 금액일 겁니다. 그럼 할인하고 남으면 3억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4번. 순현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순서는 첫 번째, 해당 투자의 미래 수익과 지출을 모아봅니다. 그래놓고 그 미래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을 추계하고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을 계산한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한 후 그 요구 수익률로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현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면 그게 수년가다. 그래서 얼마랑 비교한다? 0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5.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위험을 추계하기 전에 요구 수익률 먼저 산정할 수 있습니까? 없답니다.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니까 위험을 측정하지 못하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위험을 추계할 때, 위험을 측정할 때 미래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면 그 미래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을 당연히 측정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서가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5번. A투자는 수입의 현가가 3,0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지출의 현가가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빼면 얼마가 나온다? 2,000만 원? 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이것도 계산기로 두들기시면 정말 미워할 겁니다. 그 다음 얘 수익성 지수 나누면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나누면 3이 나온다? 수익성 지수는 3입니다. 3. 5. 그 다음 B투자는 수입의 현가가 4,000만 원이고 지출의 현가가 2,000만 원이면 빼면 얼마가 나오고 2,000만 원. 나눈 건 얼마가 나온다? 4,000을 2,000으로 나누면 2가 나온다? 2배? 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번에 순현가법에 의하면 A투자안과 B투자안 복수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그러니까 A투자안과 B투자안 둘을 놓고 뭘 결정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투자해야 될지를 결정한다면 그때는 둘 다 순현가가 얼마로 동일합니까? 2,000만 원으로 동일하니까 순현가법에 의해서는 투자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런데 순현가는 2,000만 원으로 동일한데 수익성 지수가 지금 뭐가 더 높습니까? A는 3이고 B는 2다? 그러면 지금 지출을 얘는 1,000만 원 했는데 순현가가 2,000만 원 발생하고 얘는 2,000만 원 지출해야 2배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동일한 순현가라면 높은 게 좋다, 수익성 지수는 낮은 게 좋다? 높을수록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투자안인 A 투자안이 채택됩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보십시오. 수익성 지수법의 의의는 순현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순현가가 동일한 투자안들 사이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데 있다. 맞습니까? 순현가가 동일할 때는 수익성 지수가 높은 게 좋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5. 그 다음 8번. A 투자안과 B 투자안에 동시에 투자라는 경우 이제 전체 투자안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누릴 수 있는 순영가를 따져보는 건데 순영가가 A는 2천만 원, B 투자는 2천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4천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순영가법은 가액이니까, 금액이니까 더하기가 된다.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순영가법은 유식하게 이제 개별 투자안의 순영가의 합이 각각 개별 투자안의 순영가의 합이 전체 투자안의 순영가가 된다. 즉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5. 그 다음 9번.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동시에 투자라는 경우에 누릴 수 있는 이제 수익성 지수를 따지는 건데 자 보십시오. 아까 내용을 적은 겁니다. A 투자안은 수입의 영가가 3천만 원, 지출의 영가는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영가가 2천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 보면 얘를 밑으로 내리면 된다. 지출의 현가에 대한 수입의 현가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1천만 원 밑으로 깔면 얘 몇 배입니까? 3배. 수익성 지수가 3으로 계산이 됐다. 그럼 B 투자는 수입의 현가 4천만 원, 지출의 현가 2천만 원. 그래서 얘 지출의 현가를 분모로 깔면 이게 수익성 지수. 그럼 2입니까?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그럼 전체 투자안에 이 둘을 동시에 다 했을 때 전체 투자안의 수입의 현가는 합치면 7천만 원입니까? 그럼 지출의 현가는 합치면 3천만 원이다. 그럼 지금 수입의 현가 7천만 원 밑에다가 짝대기 짝 긋고 지출의 현가 3천만 원을 집어넣으면 얘 나누면 2.333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A 투자안의 수익성 지수 3, B 투자안의 수익성 지수 2일 때 이 둘을 동시에 하면 누릴 수 있는 수익성 지수는 5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비율이기 때문에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개별 투자안의 수익성 지수의 합이 전체 투자안의 수익성 지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즉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그 다음 10번.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에는 판단의 기준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요구 수익률이 필요한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부 수익률이 25%인 투자는 채택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만 안 상태에선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답니다.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게 뭐다? 요구 수익률. 그래서 이 지문은 X가 되는 겁니다. 뭘 좁아봐 그래야 됩니까? 요구 수익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1번. A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은 25%이고 요구 수익률이 20%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A 투자안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건 20%인데 A 투자안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은 25%니까 커트라인을 넘어섰습니까? 기준을? 네. 투자를 할 겁니다. B 투자안의 경우에 내부 수익률이 15%? 근데 이 투자안에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건 5% 수익률이라면 커트라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B 투자안도 할 텐데 이제 중요한 건 A와 B 둘 중에 하나를 복수의 투자안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를 고르는. 그럼 왠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격차가 제일 큰 투자안을 채택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기준을 넘어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해당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판단 기준인 것이고 이 기준을 뛰어넘으면 내부 수익률의 크기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비교를 해준다. 그럼 뭐가 더 높다? A와 B 중에 A는 25%, B는 15%? 그러니까 A를 채택할 거 아닙니까? 되십니까? 얘를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 12번. 만약 A 투자안과 B 투자안에 동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내부 수익률은 40%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주의해 두실 건 내부 수익률은 비율입니까, 여러분? 비율은 더하기가 된다, 안 된다? 비율끼리는 더하기가 안 된다. 그래서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기법에서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중 금액인 건 순영가, 가액, 개만 더하기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 13번.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중 순영가법만 금액이니까 더하기가 가능하더라.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4번.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 하나를 놓고 할까 말까를 따지는 겁니다. 투자 결정이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이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구한 상태에서 똑같은 요구 수익률로 수입의 원가 구했고 지출의 원가 구해서 그 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빼서 크기 비교한 게 순위원가법, 나눠서 크기 비교한 게 수익성 지수법. 그래서 나눠서 비교할 땐 1기준, 1기준, 빼서 비교할 땐 0기준. 그리고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 구한 다음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방법은 내부 수익률법.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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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5. 그 다음 15번. 복수의 투자안에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결과가 같아질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그럼 다른 결정이 나왔을 때는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하나로 간다. 예쁜 놈을 정해놨는데 우리는 뭐는 이쁜 놈? 순형가법.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X. 뭐로 따라간다? 순형가법은 예쁜 놈, 순형가법으로 따라가 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매일기보 42의 내용까지 본 겁니다.